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데 언젠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내가 꼭 이야기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혹시 그 전에 내가 죽으면 이거 전달하지 못하면 나는 화병 나서 어떻게 하지? 약간 그런 스타일란 말이죠. 한 4년 전에 한국전쟁, 6.25 전쟁 관련해서 제가 좀 시비가 걸렸을 때 사실은 그때 진실을 다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만 보훈처에서도 그랬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아직 참전 용사가 아주 소수라도 살아계신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상처 주는 강의를 하고 싶지 않다. 개인적으로 저는 동작동 국립묘지만 한 10번 이상 찾아가 뵙고 항상 참전 용사들께 감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만큼 거짓 공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를 공격하신 분들이 6.25 전쟁사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공격하신 분들은 만약에 저한테 공격했다가 대치기 당할까 봐 공격을 못해요. 진짜 전문가들은 공격하지도 않고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6.25 전쟁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공격을 한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한국전쟁도 미친 듯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물론 2009년도 수능 강의가 어디서 지금 나와가지고 중간 악마의 편집 끊고 야 황연필이 뭐 한국전쟁 미국이 일으켰더라 꼭 이렇게 하면 물리적으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것 같잖아요. 그리고 연출각본 시나리오를 미국이 썼다더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제발 좀 다 틀어달라고. 그래서 다 안 틀어주기 때문에 1950년 6월 25일 소련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했고 그 소련과 김일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제 진보를 위한 역사책을 보십시오. 제가 김일성을 얼마나 까고 있는가. 전범이라고 까고 있잖아요. 그런 전제 하에 그렇다면 미국은 왜 미국은 6.25 전쟁에 대해서 방관했는가? 혹은 유도하지 않았는가? 근데 자유대한민국이잖아. 나는 유도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왜 유도했는가를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전체를 틀어달라고 안 틀어주니까 이제 내가 하잖아요. 그래서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거야. 자, 달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원래는 제가 미국이 연출각본 시나리오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각본이 시나리오니까. 그러면 소련은 진짜 이게 보면 미국은 미국대로 연출 각본을 쓰고 소련은 소련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전쟁 전공자들이 TV에 나와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6.25 전쟁은 미국과 소련이 그린 큰 그림이었다. 보면은 미국은 원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초지일관 밀어붙였던 반면에 소련은 조금 양아치적으로 왔다 갔다 그때그때 상황이 변해요. 진짜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6.25 전쟁은 강대국에게 휘둘려버리고 그들의 이익에 입맞춤에 맞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 전쟁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그러면 제가 미국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소련도 여러분이 만약에 많이 궁금해하시면 소련은 조금 짧아요. 한 10분 정도 소련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한국전쟁을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이용했다라고 할 텐데 일단 이 말은 저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의 기밀문서, 미국의 6.25 전쟁을 연구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책임을. 아니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미국 학자들이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사실상 잘 몰라요. 미국 자료를 다 들여다봐야지. 그럼 미국 자료 입각해서 객관적인 생각을 갖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역사의 개연성도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이승만도 이런 이야기 했고 저도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남침 유도설이 먼저 뭔가 볼게요. 6.25 전쟁에서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 남침 유도설에 대한 요즘 보수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냉전 종식, 90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91년에 소련이 붕괴되잖아요. 그 이후에 해제된 소련 문서 자료. 그러니까 냉전이 종식되고 혹시 여러분 고르바초프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잖아요. 무너지고 보리스 옐친 러시아 옛날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6.25 관련 소련 기밀문서를 넘겨요. 그러니까 그 기밀문서에 입각하면 소련 스탈린의 지원을 받고 허락을 받은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했다는 게 기밀문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 기밀문서가 나오기 전에는 아니 소련제 탱크와 소련제 총과 소련의 쌀을 가지고 남침했던 김일성임을 다 아는데 그냥 우리 예상이 다 들어맞은 거예요. 근데 그게 발견됐다고 해서 보수들은 뭐라고 하냐면 남침 유도설은 음모론이 돼. 이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들으면 진짜 기가 막힐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실상 학교에서 퇴출됐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지금 이 남침 유도설 관련 소련 기밀문서 자료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남침 유도설을 오히려 더 소련의 기밀문서를 통해서 확실시하게 된다는 자료는 잠시 후에 제기하겠지만, 그냥 저는 일단 세계적인 석학 한국전쟁 관련해서 브루스 커밍스가 2010년에 출간한 책만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지금 90년대 초에 냉전 종식 이후에 6.25 관련 기밀 문서가 발견되어서 남침 유도설이 이렇게 퇴출되었다 학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20년 지난 2010년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이해서 뭐라고 했냐. 한국전쟁은 메카시즘 광풍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으며, 딘 애치슨 당시 국무장관입니다. 해리 트루먼 누구죠? 당시 미국 대통령입니다. 6.25 전쟁은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과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의 작품이다. 자, 그러면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미국의 대학자가 이야기한 거죠. 미국인이 자국 미국이 나쁜 짓을 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미국이 어찌 보면 6.25 전쟁을 연출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괜찮고, 한국인으로서 가슴 아픈 6.25 전쟁에 대해서 이거 약간 미국의 책임이 있고 미국이 연출했던 흔적이 보인다라고 하면 안 되는가요? 자,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뒤로 가면 갈수록 충격적인 자료들 제가 많이 제시할게요. 갑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역사 학도고 그리고 제가 역사를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역사적 개연성 측면에서 미국의 책임이 있는가도 우리가 한 번쯤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945년 일제 패망과 더불어 해방을 맞이합니다.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이 47년 3월에, 그러니까 트루먼은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이에요. 그리스가 공산화되려고 하니까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그리스의 공산화를 막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공산화될 위기가 처한 곳이 있으면 우리 미국이 개입해서 그곳의 공산화를 막겠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1945년까지 미국과 소련은 연합군으로 얼마나 친했습니까? 함께 일본도 패망시켰죠. 그런데 미국이 공산화를 막겠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소련이 바로 소련과 미국이 을렁거리는 냉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함께 미소 공동위원회 이런 걸 열고 노력했던 미국과 소련이 바로 이용도장 찍고 한반도를 분단시키네. 우리 참 비극이죠. 대한민국 정부 남쪽,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 정권. 그래서 어찌 보면 냉전이 시작되는데 한반도가 냉전의 장이 돼요. 그래서 두 나라가 들어섰는데 38도선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1년 반 동안 국지전만 874회, 여기저기 총격전만 38도선 근처에서 874회. 누가 봐도 전쟁이 일어날 걸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갑자기 철수해요. 그러니까 당시 유럽의 서독과 동독이 쪼개져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서독이 30만 병력 주둔하고 있었고, 북한과 남한 쪼개져 있었을 때 남한에 7만 병력 주둔하고 있는데 이 밑도 끝도 없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킵니다. 아니, 이승만 바짓가랑이 붙잡습니다. 철수하려면 무기를 주고 가라, 군량미를 주고 가라, 군대를 양성시켜주고 가라. 미국이 안 해요. 이제 그런 내용도 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49년에 소련의 핵개발이 성공합니다. 10월달에 중국이 공산화돼요. 마오쩌둥이 장제스를 대만으로 몰아내놓고 중국 대륙이 공산화된다고. 그런데 그 국공내전 때 우리 독립군 중에 조선의용군이라고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 조선의용군이 국공내전에 참전해서 마오쩌둥 편을 들었다가 이 조선의용군이 개선장군처럼 북한의 인민군에 합류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 6만 명이야. 주한미군은 철수했는데 그럼 누가 봐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이상한 선언을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공표를 합니다. 애치슨 선언. 지도로 보겠습니다. 애치슨 9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치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북아시아에서 공산 세력의 침략이 있다면 당시 공산 세력 소련, 북한, 중국, 이 애치슨 9 이 부분 관여하지 않고 미국은 일본과 필리핀만 지키겠다. 다시 이야기해서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은 제외하겠다라고 이거를 전 세계에 공표를 합니다. 이것도 참 코믹스러운 게 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 때 전 세계 어디든지 공산화되면 미국이 관여해서 그 나라의 공산화를 막겠다라고 해놓고 3년도 안 지나서
대만하고 한국은 공사가 되든 말든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이걸 에치슨 라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수능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다 풀어주기는 어려우니까 맞는 선지로 출제가 됩니다. 잘못된 게 2번이었고 라의 에치슨 선언은 미국이죠. 미국의 에치슨 선언은 북한의 전쟁 준비에 영향을 끼쳤다. 아니 수능 문제가 어떻게 기출되는지 아십니까? 수능 문제는 출제위원이 교수나 선생님들로 구성돼서 아예 시비가 걸릴 것 같은 문제는 출제할 생각도 안 하죠. 근데 이제 출제가 되면 검토위원이 따로 있어요. 검토위원들이 뭔가 문제를 봐가지고 야 이거는 학문적으로 시비가 걸려 그러면 그 문제 바로 버려버립니다. 1차 검토위원들이 이건 학문적으로 아무런 이견이 없었을 때 2차 검토까지 갑니다. 2차 검토까지 뚫고 나서야 수능 문제로 기출이 되고 기출되고도 전혀 시끄럽지 않은 문제. 그러면 미국의 에치슨 선언이 북한의 남침에 영향을 끼쳤네.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과 학원 강사들은 모두 강의해야 돼요. 이 에치슨 선언에 대해서 이게 미국의 국무장관의 실수, 미국의 실책으로 볼 것인가. 근데 미국의 실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잠깐 실수했지만 어찌 보면 이 한반도를 분단시켜놓고 북한이 전쟁 준비하고 있으면 무기 주고 지켜주기를커녕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해놓고 에치슨 선언을 하는 이 큰 실수를 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남한 사람 수백만 명이 죽었으면 미안해야죠. 저는 그러니까 제 한국사 강의를 다 틀라는 거예요. 6.25 강의를. 6.25 강의 전개 과정 이야기하면서 메가드가 북진할 때 트루먼이 메가드 자르면서 결과적으로 만주 땅까지 원래 한국 땅이더라고 북진하려고 했던 메가드의 북진이 막히는 걸 안타까워하는 사람이고 어찌되었던지 간에 결과적으로 미국이 없으면 또 공산화는 될 뻔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 한국을 많이 도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건 일단 실책이라고 보더라도 미국이 비난받아야지만 만약에 이게 미국의 의도였다라면 근데 이게 미국의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역사를 강의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해석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어디 헌법에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라고 하면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저는 헌법 지키고 살거든요. 당신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살잖아. 3.1정신 부정하고 임시정부 보통 계승 부정하고 이승만 불의를 추정하고 당신들이 반헌법적이죠. 저는 자유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증명 자료들을 제시할게요. 다음 갑니다. 문제 하나 또 나왔어요. 한능검 시험 문제입니다.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 옳은 문장. 에치슨 선언이 발발 배경 중 하나였다. 한능검에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책임론, 이 남침 유도서를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에치슨 선언이 미국의 실수라고 보든지 아니면 의도라고 보든지 간에 분명히 이건 북한의 남침 준비에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에치슨 선언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저자예요. 공군사관학교 교수까지 하셨던 에치슨이 한반도 전쟁을 결심한 이유인 1950년 2월부터 미국은 가능한 한국군 전력을 약화시켜요. 에치슨 선언을 해놓고 나서 오히려 한국군 전력을 약화시켜. 그리고 북한군이 남침하는 경우 한반도를 포기할 것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막 여기저기 세계에 알려요. 자, 이제 한국학자 거니까 조금 이제 믿기 어렵다.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제 엄청난 것들 나옵니다. 갑니다. 자, 소련의 기밀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옐친이 김영삼에게 전달했던 기밀문서를 보시면 처음에는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 김일성의 남침을 막았구나 하는 게 드러납니다. 북한 인민군은 남조선 군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지 못해. 남한에는 아직도 미군이 있어. 적대관계가 일어나면 미군이 개입해. 우리 미국과 싸우는 건 좀 불편해. 막아요. 이걸 막으니까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침 허락을 받으려고 편지와 전보만 48번을 보냅니다. 스탈린이 허락을 안 해. 안 하고 오히려 황해도 옹진반도 점령 계획도 반대를 해요. 근데 이제 에치슨 선언이 1950년 1월에 발표가 돼. 소련이 입장이 바뀌어. 왜? 중국처럼 장제스 대만에 몰아내놓고 전쟁 중단했듯이 이승만 정권 제주도까지만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몰아내놓고 전쟁을 중단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래서 이 소련의 기밀문서가 발견된들 남침 유도설이 깨질 일이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남침 유도설을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어떻게 바라보냐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 우리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로 역사적 개연성에 입각해서 미국이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사는 객관성을 띠려면 사료나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는지 그 사료나 증거는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미국이 합니다. 그럼 미국 측 자료를 들여다봐야죠. 먼저 결과를 이야기할까요? 미국에서는 남침 유도 설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학문적으로 이제 이견이 없어요. 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하고, 일단 최초 남침 유도설 주장은 이승만 정권에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무기도 안 주고 한국군 병력을 10만 병력으로 묶어버리니까 이승만이 짜증나가지고, 야, 미국이 북한에게 남침해서 한국을 접수하라는 공개적 초대장을 보내는 수준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남한이 정보가 너무 없었죠. 그래서 1950년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정군 비상경계령이 6월 24일 날 해제되는데, 이것도 좀 우리는 정보가 약한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국군의 3분의 1이 휴가를 가죠. 그리고 서울에 장교 구락부라는 게 개관해가지고요, 대한민국 장성들이 6월 24일 밤부터 6월 25일 새벽까지 술 처먹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도 미심쩍으니 당시 이범석 국무총리도 이명식 상공부 장관도 미국인들이 아직 미국 학계에서 남침 유도설을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이 끌어들인 거 아니냐를 이승만도 이야기하고 이승만 정권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남침 유도설 이야기하면 되고 21세기 황현필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놀라운 거 갑니다. 5번. 자, 미국의 기밀문서. 예전에 시끄러울 때 이거 기밀문서 공개하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잘하는 새싹들에게 충격도 주고 싶지 않았고 그냥 혼자 고독하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대응 방침 49년 6월 27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쟁 전 한국 거주 미국인 긴급 철수. 자, 그런데 다 철수됐죠.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미국인 민간인 죽었다라는 기록이나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습니까? 서울에서? 북한이 침략하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문제 제기하겠다. 먼저 다 준비하고 있죠. 유엔 승인로 치안 유지 활동 가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이게 고장 나왔고 지금 미국 작전 계획 시나리오 보세요. 미국이 시나리오 세웠죠. 그러면 아까 브루스 커민스 말대로 미국 대통령 트루먼과 국무장관 애치슨의 작품이다 연출했죠. 여기 시나리오 있죠. 나는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미국이 연출 시나리오를 썼다라고 합니다. 언젠가 보세요. 49년 9월이에요. 한국전쟁 발발하기 7개월 전입니다. 미군은 북한군이 남침하는 경우 유엔군의 형태로 참전한다. 낙동강까지 후퇴한다. 인천 사국작전한다. 시발 이 정도면 욕 나와야지. 미국은 다 계획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SL-17에 입각해서 미국의 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써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학문적 이견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포 같은 우와 잊혀진 전쟁이 됐어요. 미국에서는. 다음 갑니다. 야, 이거 이야기하려면 길어지는데 CIA 국장 힐렌 캐터. 자, 이 내용보다도 뭐가 재밌냐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니까 6월 26일이었나? 6월 25일인가? 하여간 미국하고 시차가 좀 있잖아요. 당시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뭐 상원위원회 같은 데 딱 출석을 했는데, 야, 너 국무장관인데 북한의 남침을 알았냐 몰랐냐 그러니까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이거 정보 실패다. 미안해. 몰랐다. 그러니까 그 상원위원회에서 야, 그럼 이거 CIA 국장 불러. CIA 국장이 전쟁이 일어날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돼. 그런데 CIA 국장 힐렌 캐터는 열 받아버리죠. 왜? 알고 있었거든, 전쟁이 일어날 걸.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미국이 북한을 남침을 유도했다라는 건 북한이 침략할 거라는 걸 미국이 알고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해요. 미국이 알고 있었음에도 북한의 남침을 방임했다라는 건 쳐들어오라는 거잖아. 뭔가 미국의 목표에 입각해서. 그게 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힐렌 캐터가 상원위원회 출석하려고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하고 애치슨 국무장관이 막아. 못 나가게. 쩌리 꺼자고 기어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상원위원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북한의 남침 의도를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다. 야, 그러면 트루먼 정부에 네가 이 보고서나 제출했냐? 제출했다. 그게 바로 이것이다. CIA 국장 힐렌 캐터는 상원위원회에서 박수를 받아요. 너는 CIA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 했. 설마 지금 CIA가 뭔지 몰라서 CIA가 뭔지 그러시는 건 아니죠. 네 역할을 다 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트루먼 정부에서 해고당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38도선 이북 지역에서 대규모가 이동했다. 모든 북한 주민이 이걸 트루먼 정부에 제출한다고 6월 19일 날. 전쟁이 일어난다. 준비해라. 트루먼이 모른 척해. 엣지슨도 모른 척해. 그래서 이 사람 누구예요? 메가더 후임 사령관이잖아. 유엔군 사령관. 이 니제이가 뭐라고 해요? 나는 CIA 50년 6월 19일자 보고서를 읽었기 때문에 북한이 침략할 걸 알고 있었다. 아니 유엔군 사령관 자체도 북한이 침략할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정보 보고서를 읽은 사람 중에 북한군의 남침이 임박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미국은 다 알고 있었죠. 계속 갑니다. 자, 북한의 남침을 미리 알고 있었던 미국의 주요 중언을 볼게요. 북한군이 50년 6월에 남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동사령부가 워싱턴에 전달한 정보 보고서입니다. 3월 12일. 이게 이제 다시 다른 잡지 기사에 실려요. 극동사령부가 음모란 방식으로 한반도에 관한 정보를 워싱턴으로 전달했으며 북한군의 남침이 있기 3개월 전인 50년 3월에 북한군의 전쟁 준비 사항을 정확히 파악했다. 모를 리가 없죠. 당시 미국의 정보망은 세계적인데 400년 전에 바다 건너 일본의 전쟁 준비도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는 알고 계셨는데 군인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당시 미국의 정보망으로 이게 뭐 어디 전투가 뭐 청격전 수준으로 국지전에서 그냥 우발적으로 발발한 것도 아니고 대규모 남침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하루 이틀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미국이 몰랐을까요? 그럼 미국은 왜 알면서도 억지로 낙동강까지 밀리게끔 놔뒀고 그 다음 인천 상륙작전을 했을까? 미국이 뭔가 목표가 있었겠죠. 의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남침을 유도한 건 맞죠.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제시하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한 100개 중에 감추리는 거 제가 보시면 브루스 커밍스 책 CIA 문서 그런 거 어디서 막 나누냐고 하죠. 미국 비밀 문서로 읽는 한국 현대사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인이 썼던 한국전쟁 전사도 있고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박태균 교수님 한국전쟁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나올 엄청난 책이 있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 브루스 커밍스. 이제 브루스 커밍스가 했던 이야기인데 그냥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브루스 커밍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중앙일보와. 중앙일보 인터뷰인데 미국은 6.25 전쟁 전에 남한에서 최소한 14곳의 감청기지를 운영했다. 미국은 한반도 해안선을 따라 정찰기를 띄워 북한을 정찰하면서 정보를 수집했다. 전쟁 직전 수만 명의 북한 군대가 38도선을 향해 이동 중이었다면 미국이 그것을 보지 못했겠는가? 미국은 다 알고 있었다. 미국이 책임질 건 져야 된다. 왜 미국은 모른 척했냐? 그래서 왜 우리는 기습 남침으로 알고 있냐? 그 다음 미국 국무부는 6.25 전쟁 발발을 사전에 예견하고 대비했다. 북한이 남침하면 유엔에 제출할 결의안 초안을 이미 작성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청문회에서조차도 갑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이 KIDA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얼마나 권위 있는 단체입니까? 여기서 이제 아예 발간을 해요. 근데 이 발간은 2020년도였지만 그러니까 5년밖에 안 됐죠. 이 책이 써진 거는 2000년도 무렵입니다. 그럼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리처드 썬턴 교수인데 조지 워싱턴대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수들이 65세면은 은퇴를 하죠. 미국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데 90세 정도가 넘으신 걸로 알고 있고 70세 정도 됐을 때 이 책을 썼거든요. 2000년도에. 그런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당시 20대 나이론가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전쟁 관련 여러 가지 뭐 통화 감청 막 이런 자료를 엄청나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이 책을 내고 나서 이 책에 어찌 보면 번역했던 권영근 씨가 전화를 했대요. 메일을 보냈대요. 메일을. 그래서 당신의 이 엄청난 학문적 성과에 딴지를 거는 미국 학자가 있냐? 어느 누가 딴지를 걸어. 그냥 끝났지. 여기서 다음 시간에 미국이 왜 그러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는가를 어마어마하게 설명합니다. 물론 다른 책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일단 남침을 유도했다는 자료만 볼게요. 북한군이 남침하는 경우 미국이 유엔군 형태로 참전할 것이며 낙동강까지 후퇴한 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반격할 것이라는 한반도 전쟁 계획을 1949년 9월 이거 왼쪽 앞으로 넘겨주세요. 이거 말하는 거죠. 49년 9월 미국의 작전 계획 시나리오 FL17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뒤로 가주세요. 한반도 전쟁 계획을 49년 9월에 이미 수립했고 이는 80년대 초반 미 육군과 공군이 6.25 전쟁에 관해 발간한 공신 역사서에서 인정한 부분이다.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리처드 썬턴. 미국이 북한군의 남침 준비 현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가 있다.
5월 15일입니다. 제대로 훈련된 북한군이 38도선을 겨냥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은 다 알고 있었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죠. 미국의 지도자들은 전쟁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대만과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고조될 당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사전 차단하고자 적극 노력한 반면 한반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 자료를 너무 간추렸나? 좀 흥분하는데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나고 있네. 남침 유도설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할까요? 그럼 왜 이렇게 남침을 유도했지? 미국이 3만 명이 넘는 병력이 유엔군으로 와서 이 땅에서 죽어요. 그럼 그들이 죽으면서까지 미국이 얻어가려고 했던 이익은 무엇이었을까를 또 우리가 한국인이면 고민해야죠. 우리 미국이 그럴 리 없어가 아니라 미국 편입니까? 한국 편입니까? 미국인이 중요해요? 한국인이 중요해요? 아니 한국인이면 한국의 역사에 가슴 아파하고 한국의 말도 안 되는 민족 상전의 비극에 김일성 개새끼하고 분노하고 그렇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알아보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게 한국인의 당연한 자세 아닙니까? 다음요. 존경하는 우리 박태근 교수님 진심 존경합니다. 최고 권위자십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할 거라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적재에 대처하지 않은 미국의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러니까 6.25 전쟁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주 극소수 보수 꼴통들을 위해 미국이 그럴 리 없어라는 거짓 논문을 쓴 몇 명 빼놓고는 다들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전국의 모든 학교 선생님들과 저 같은 수능 강사, 저도 교직에 있었습니다만 이 6.25 전쟁을 강의하면서 미국의 책임론, 남침 유도설을 다 상당히 많은 강사들이 저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진보를 위한 역사의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한국전쟁 때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그럼 북한이 대규모 남침을 준비할 때 왜 미국은 모른 척했을까? 이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스테리도 한 번쯤 그냥 읽어보시고 제가 준비한 저는 그래서 남침 유도설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거의 팩트로 지금 다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고 제가 들은 바로는 뭐 미국의 육군본부나 뭐 펜타곤이나 이런 데서조차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안 걸리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관련자들에게 오로지 한국의 이 브루스 커밍스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인들은 모른다. 충격적이다. 그러나 남한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이걸 알고 있다. 이게 2010년에 썼을 때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15년 정도 지나서 유튜브 상에서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한국전쟁, 6.25 전쟁 관련해서 저의 발언들로 비판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진보적 지식인들은 황연필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런 말을 했다는 걸 알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 강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적 현실이죠. 근데 사실 소련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쓴 걸 보면 진짜 이건 더 터나옵니다. 스탈린은 더 양아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소련 뭐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소련은 진짜 재밌는데 소련은 계속 바뀌어요. 미국은 초지일관이었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다음 시간에 그럼 미국이 왜 남침을 유도를 했고 미국이 얻어가려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